네,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그래픽 가이드라는 교재를 가지고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 교재에서는 교재의 소개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 교재를 어떻게 볼 거냐? 책을 보시면 교재는 이 책의 제일 상단이나 상단 우측이나 좌측에 보면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번호 앞에는 뭐냐면 플로어라는 어떤 용어가 있고 7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7이나 이쪽 페이지에서는 8은 페이지입니다. 이 책의 페이지입니다. 이것은 1페이지란 얘기입니다. 페이지는 왜 필요하냐? 나중에 들어가면 어떤 설계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할 때, 이 설계 도면 설명할 때 이 부분은 27페이지에 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7페이지 가면 이 부분이 확대돼 가지고 나옵니다. 참 책이 서로가 전 책을 움직이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자, 그렇게 먼저 참고적으로 책을 보시고 오늘은 첫 페이지 기본적으로 제가 이 책을 쓰면서는 말은 영어가 들어가지 않지만 용어는 많은 부분을 영어로 하겠습니다. 굉장히 기본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파운데이션. 이 파운데이션이라는 건 뭐냐? 이 설명 너무 듣지 마세요. 보지 마. 영어를 공부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책을 갖고, 대학교 건축과 학생은 이것을 완전히 이거 갖고 독해를 다 하더라고요. 그럼 공부가 됩니다. 혹시나 외국에 가서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이 책을 그대로 공부해 놓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은 그냥 강의만 들으시면서 이 책에 대해서 참고를 하시고, 또 이 책이 가면서 공책이 하나 갑니다. 키아드의 공책이 가면 그 공책에 날짜를 적고 9월 27일 제3강 적고는 그때부터는 막 필요한 부분을 적기도 하고 그리기도 하세요. 그러면 공책과 이 책이 여러분들의 마지막 결과물이 됩니다. 이 파운데이션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파운데이션 아시죠? 여자분들 혹시나 수강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 파운데이션 내 얼굴에 바르는 화장하기 전에 하는 건데 화장하기 전에 하는 거다. 이 파운데이션이라는 것은 바로 집을 짓기 전에 건물이 들어서기 전에 하던 제일 기본되는 기초입니다. 일부에서는 기초라기도 하고 우리 한국에서는 기초라는 부분이 조금 구분이 되지만 어떤 건축물이 이 무게에 하중을 받쳐서 땅에 전달하는 하나의 매개체가 됩니다. 하나의 지지판이 됩니다. 이 지지판은 바로 땅에서 올려주는 지내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내력과 땅이 견뎌주는 지내력과 위에서 내리는 하중과의 건물의 하중과 중간에 이것을 전달시켜주는 역할이 바로 파운데이션이다. 기초가 잘못되면 모든 과정은 똑같습니다. 이 건축물뿐 아니고 일반적인 우리의 교육에서도 기초가 잘못되면 교육이
나중에 결과가 나빠지듯이 건축물의 이 파운데이션이 기초가 좋지 않으면 나중에 건축물이 하자가 생긴다. 그래서 기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이 기초 과정이 여러분들한테는 시간을 많이 활용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런 것은 필기를 하세요. 기초의 종류야. 이 책에는 굉장히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책의 1페이지에는 기초에 몇 가지만 있는, 근데 크게 기초의 종류를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큰 대형 건축물을 하기 위해서 기둥을 세우는 이런 기초가 있습니다. 첫째, 이 기초를 독립기초라고 합니다. 이름 그대로 독립되어 있는 거다. 우리 전통 한옥에서 보면 주춧돌이 있죠. 주춧돌도 하나의 독립기초의 형태다. 이 독립기초는 모든 하중을 요 기초판에 의해서 진해력과 견뎌내는 겁니다. 독립기초가 있는 반면에 이 독립기초의 연속처럼 생겨 있는 요거는 여러분, 이 모양이나 이런 것은 여러분들의 이 오늘 과정의 첨부 파일에 다 나와 있을 겁니다. 이것은 연속적으로 생겼다. 그래서 이것을 연속기초라고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것을 줄처럼 생겼다 해서 줄기초라고 해요. 독립기초, 연속기초. 이것이 가장 기초의 주기초고, 그 다음에 기초의 한 가지는 전체 판을 하나의 기초로 만듭니다. 온통기초라고 우리 한국 건축에서는 온통기초라고 합니다. 영어에서는 mat foundation이라고 그러죠. 바로 이 자체가 하나의 기초가 되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 얹어 놓을 것을 다 얹어 놓은 겁니다. 온통기초, 독립기초, 연속기초. 이 온통기초가 현재 목조주택에서는 가장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목조주택은 독립기초는 거의 쓰여지지 않습니다. 일본에서 짓고 있는 포스트 빔 구조, 일본 전통 구조에서는 우리 한옥처럼 독립기초를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양 주택에서의 많은 기초는 이 연속기초를 쓰고 있습니다. 목조주택은. 그렇지만 오늘날의 현재의 우리 주위에서 쓰여지는 한국의 주택들은, 목조주택은 거의 온통기초로 지어진다. 그 이외에 한 두 가지가 더 있다면, 여기에서는 죄송합니다. 파일기초라는 게 있습니다. 파일기초는 기본적인 건축물의 기초와 달리 주로 많이 쓰는 부분은 기초를 보강하는 용어로 쓴다. 여기에 줄기초의 밑에 파일을 박죠. 아니면 이 매트 기초가 약하기 때문에 밑에다 파일을 박습니다. 파일을 땅에다 박아놓고 이 매트를 칠 때 이것도 일종의 파일 기초의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목조 건축에서는 이 파일 기초가 바로 기초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다. 어떻게 보면 이 독립기초의 형태처럼 땅에 파일을 박아서 여기에 목재를
얹어서 조이스트를 깔아서 하나의 판을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파일인데 이 파일 기초의 재료는 PC라 그러죠.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라고 그래서 PC, 그 콘크리트로 만든 파일이 있고, 그 다음에는 스틸, 쇠로 된 H빔 같은 파일이 있고, 그 다음에 목재 파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 견학 갈 때 간다고 지금 예정되어 있는 도곡 게스트하우스는 거기 가시면 기초가 목재 기초입니다. 좀 나무 기초입니다. 이것이 나무예요. 나무를 땅에서 박아가지고 그 위에서 조이스트를 깔아서 바닥을 한 상태. 이런 기초는 특히 이 파일 기초에는 특히 목재 건축에서는 목재 건축에서 파일 기초를 PC나 스틸로 쓰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단, 요 스틸로 쓴 경우는 말리포에 임해연수원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기초를 스틸로 썼습니다. 그러면 각 기초의 성격을 잠깐 말씀드리면서 그 기초의 특성과 여러 가지 종류를 나누어 가면서 하겠습니다. 우선 1페이지에 보시면 이 파운데이션에서는 세 가지 형태만 보였습니다. 제일 먼저 왼쪽에 있는 것이 이 집에서는 이것은 집입니다. 이것이 목구조든 사실은 이것이 콘크리트 구조든 전체를 기초로 썼는 것이 바로 영어에서는 Slab on Grade Foundation. 그런데 일반적으로 쓸 때는 Mat Foundation. 우리 한국말에서는 통기초, 온통기초. 이것이 기초입니다. 장단점이 많습니다. 장점이라면 우선 공사가 편하죠. 한 번에 그냥 치고 나니까. 단점이라면 여기에서는 동결선이라는 기초가 땅 속에 들어가서 땅이 얼 수 있는 겨울에 눈이 오고 겨울에 마이너스 20도가 될 때 땅이 얼어지는 깊이 요 선을 동결선이라고 합니다. 땅이 얼면 팽창을 합니다. 그래서 겨울에 등산을 하게 되면 그 산에 보면 뭐가 이렇게 허옇게 막 튀어나와 있죠. 이게 흙 속에 있는 수분이 팽창을 해서 나온 겁니다. 그 얘기는 이것이 흙이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겨울에는. 동결선까지는. 그래서 동결선에다가 기초를 해놓으면 동결선 위에 기초가 있으면 밑에 흙이 움직이면서 기초가 변형이 생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은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동결선은 특히 우리 한국 같은 데서는 강원도의 그 추운 지역에 들어가서 이 공사를 할 때, 집을 지을 때 이런 조금은 동결선을 유의해 주셔야 된다. 그렇지 않고 따뜻한 지역에서는 상관없습니다. 이제 이 동결선 부분만 유의해 주시면 괜찮고. 두 번째 있는 것은 줄기초. 줄기초는 기초가 땅이 있으면 기초를 흙을 파서 물론 여기에는 잡석을 깔고 나중에 흙을 메우고 여기도 흙을 어느 정도 메워서 버린 콘크리트를 치고 여기 위에다가 목재를 갖다가 상을 조이스트를 갖다가 얹는 경우 이것이 콘크리트 기초죠.
키아드의 기초 과정을 공부하신 분들은 모형을 여기까지 만들었죠. 물론 여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실 플레이트가 있고 이 경우에 여기 있을 이 공간을 크롤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나중에 다음 시간에 들어가면 이 크롤 스페이스의 어떤 용도, 그 주의사항 여러 가지 나옵니다. 헛공간이죠. 우리 옛날에 한옥에서는 대청마루가 이렇게 있으면 밑에가 마루 밑이 뚫려 있죠. 마루가 있고 흙이 있죠. 공기가 이렇게 통합니다. 크롤 스페이스는. 바로 이 크롤 스페이스에 강아지가 있고, 이런 똑같은 방법에서 콘크리트가 기초로 올라가 있는 상태. 이 크롤 스페이스가. 그래서 이것은 그 크롤 스페이스에 들어가는 줄기초. 세 번째는 이 줄기초에서 지금 물론 여기 뭐 하나 가지 빠졌지만 지금 국내에서는 이 크롤 스페이스를 하지 않고 이 줄기초에서 바로 흙메우기를 합니다. 줄기초를 하고 바로 여기서 흙을 메웁니다. 가운데 메꾸기를 하고 잡석을 깔고 콘크리트를 칩니다. 크롤 스페이스가 없습니다. 지금 거의 많은 그 매트로 파운데이션을 하지 않는 집들은 거의 이렇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특히 매트를 하기 힘든 경우에는 설명을 드리면 땅이 이렇게 경사가 져 있어요. 경사가 져 있는 상태에서 매트를 치려니까 이 앞에 매트가 굉장히 두꺼워지죠. 이럴 때는 줄기초의 높이가 달라지죠. 기초 바닥의 높이가 달라지면서 줄기초를 하면서 나중에 여기다가 메꿈을 해서 하나의 판을 만듭니다. 세 번째 나와 있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에 크롤 스페이스 대신에 지하실을 만든 겁니다. 지금 많은 주택이 이 상부가 목조든 콘크리트든 벽돌이든 기초에서는 이렇게 지하층을 만들어서 크롤 스페이스에서 조금만 더 내리고 바닥을 할 경우에 지하층이 됩니다. 이 지하층에서는 두 가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깊은 크롤 스페이스에서 지하층에서 이 1층 바닥을 목재로 조이스트로 까는 경우도 있고 조이스트를 깔고 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를 콘크리트 슬라브를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한테, 교육생들한테 이 콘크리트 슬라브를 치라 그러죠. 장점이 뭡니까? 여기에 화장실이 있던 모든 방수 부분이 다 쉽게 해결되죠. 그래서 만일 지하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콘크리트 슬라브를 쳐서 하는 베이스먼트라는 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페이지에서 이 부분들이 해결되면서 그 다음 이 기초에서의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 계속해서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에 보시면 3페이지의 밑에 표에 보면
왼쪽 표에 소일 타입, 소일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토양이라 우리말로 하면 토양이라 그럽니다. 흙의 종류죠. 흙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 제일 위에 있는 제일 나쁜 것이 소프트 클레이라고 해서 클레이라는 것은 우리는 뭐 갯벌 진흙처럼 진흙인데 진흙은 진흙인데 연진흙입니다. 굉장히 물렁한 진흙입니다. 그 다음에 중진흙이라는 게 있고 세 번째 하면 조금 딱딱한 강진흙이 있고 네 번째 가면 모래가 있고 모래 중에도 루스샌드라는 모래도 잔잔한 모래보다는 그 다음에 덴스샌드라는 밀착된 모래, 마지막으로 그래블이라는 자갈이 있고 베드락이라는 바위가 있습니다. 지금 다른 거는 보시지 말고 우리 국내에 많은 특수한 해변가나 특수한 강가가 아닌 논바닥이 아닌 일반적인 우리 국내의 토양은 네 번째 있는 루스샌드나 다섯 번째 있는 그 덴스 샌드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이것을 마사토라 그럽니다. 주위에 거의 다 이렇습니다. 그 마사토에서의 베어링 캐패시티라는 게 있습니다. 베어링 캐패시티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진해력입니다. 기초를 놓는 땅이 얼마나 딱딱하냐에 따라서 기초의 크기가 달라진다. 바위에다가 집을 얹으면 거의 기둥 세우기만 하면 됩니다. 바위에는. 그런데 모래에다 하려면 큰 기초를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땅을 많이 파는 이유가 좋은 땅이 나올 때까지를 파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은 이런 산에 전원주택 단지를 만들어 놨어요. 이게 도로야. 여기는 석축을 쌓았어요. 여기도 석축을 이렇게 쌓고. 일반적인 이 지면에서는 거의 지표라는 이 흙은 진해력이 거의 한 2,000이 안 되는 진해력이 거의 한 1,000 정도의 여기서 보면 그 표토라는 겁니다. 이걸 표토. 우리 산에 있는 많은 나무나 나무 잎이 썩어가지고 생겨 있는 힘이 없습니다. 이거는. 이것을 여기다 집 지으면 큰일 나죠. 그런데 잘 보시면 현장에서는 어떻게 작업을 하느냐. 지금 제가 붉게 표시한 부분들이 표토 부분인데 토목에서 작업을 하면서 이것을 절토라 그래요. 이것을 여기는 절토를 하고 있고 여기는 성토를 합니다. 절토는 이 부분을 다 파서 버렸어요. 버리면서 어디 갖다 버렸느냐? 여기 갖다 버렸어. 자, 생각을 해보세요. 밖에서 좋은 흙을 가져오려니까 돈 들고 하니까 여기 갖다 부어놓고는 위에만 흙을 자꾸 덮어놨어. 그러면 이 부분에는 집을 지을 때 기초는 이렇게 해서는 큰일 난다는 얘기래요. 이 기초가 여기까지 내려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쪽에서는 괜찮습니다.
조금만 파도. 잘 보이시죠? 이 기초가 여기까지 내려가야 된다는. 그런데 현장에서는 이렇게 작업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성토된 집에는 가능하면 집은 뒤쪽으로 앉히는 것이 좋다. 그래서 땅을 파보면 이 흙이 보입니다. 아, 이것은 위에 있는 표토구나. 그래서 이런 흙의 종류, 토양의 종류에 따라서 기초가 달라진다는 것은 이 오늘 몇 시간 동안 기초를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3페이지의 오른쪽에 있는 부분, 기초의 크기는 그냥 참고로만 보시고, 국내에서는 보통 목조주택은 판을 한 60cm 정도를 하고, 두께를 여기서는 H는 8인치 200 정도를 한 콘크리트에 철근을 넣고 철근을 넣어서 줄기초를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고로 보시고, 국내는 그 사례가 다르기 때문에 그냥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는 그 기초와 기초에 관련되는 다양한 본 공사가 들어가기 전에 기초에 관련된 다양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준비를 위한 부분들이 4페이지, 5페이지에서 오늘은 아예 15페이지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다시 계속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